쉽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3년 후, 5년 후가 아니라 왜 지금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조건을 쭉 훑어보시고 이 조건이 다 맞는다면 바이오슬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사업이 아닌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하십시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두 가지가 빠지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십니다. 자, 트렌드, 시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자, 사장님들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오셨어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돈. 자, 지금 내 A 플랜 외에 새로운 B 플랜을 알아보거나 A 플랜보다 좀 나은 것 또는 지금 이것 갖고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B 플랜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돈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알아보러 오셨으면 돈을 알아보러 왔다고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돈 얘기만 하면 짜증내요. 가난한 사람들 특징. 부자들은 돈 얘기하면 눈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왜 돈을 못 벌었냐고요? 돈은 A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 아니 남편이 사장님 집중해 주세요. 자, 남편이 결혼하셨으니까 남편한테 사장님께서 같이 좀 살아달라고 사정하셨나요? 아니죠. 그분이 와서 얘기하셨죠.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손에 불 안 묻히게 해줄게. 그 가문설에 속아서 이삭해 가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분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찾았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구애를 했던 것처럼 돈에게 그걸 표시해야 돼요. 돈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얘기합니다. 난 돈이 필요해. 난 돈이 필요해. 저기 있는 돈이 내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돈 얘기를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줄 알아야 돈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왜?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 얘기만 하면 짜증내고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핑계로. 그리고 자식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돈 별거 아니라고. 넌 공부나 임마! 젊은들이 어떤 왜 돈에 관심을 가져? 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게 사기라는 거야. 왜 돈은 좋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까요? 아들에게 이거 돈은 좋은 거야.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근데 아빠는 왜 그 좋은 돈이 없어? 그때 대답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돈을 떳떳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돈을 벌겠다는 분들, 사업하겠다는 분들이 머리를 안 쓰면서 돈을 벌려고 해서 또 돈을 못 벌어요. 도둑놈들보다도 머리를 안 씁니다. 자,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갈 때 아무 집이나 문 열고 들어갈까요? 뭔가 알아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돈 벌겠다는 분들이 어디에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돈 벌러 다닙니다. 여기 가면 있을까? 저기 가면 있을까? 통신에 미래가 있어요. 내려주는 화장품이 어때요? 아, 답답한 일입니다. 돈 버는 방법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정반대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일을 찾으러 갑니다. 일을 찾아요. 그래서 일을 딱 찾으면 이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찾아요? 쉽고 편한 일. 오후 3시 뭐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거 쉽잖아요. 파트타임 놀 거 다 놀고. 부자들은 일을 찾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찾아요.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돈이 있는 곳을 딱 알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올 몫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구별이 됩니다. 자, 돈을 터부하지 마시고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경제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미래 경제학자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빈 토플러 아닌가요?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존 나스피츠, 폴 케네디, 우리나라에도 이영건 박사, 공병호 박사 이런 분들이 다 미래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IT사회를 지나서 21세기가 도래하면 건강을 관리하는 웰니스 사업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릴 것이고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천만장자가 생겨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의 규모가 무려 1조 달러 이상 될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엘빈 토플러는 다 알아요. 물론 자꾸 하셨지만. 근데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이미 본인의 저서에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3년 전, 5년 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정확하게 40년 전. 1979년도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이 내용을 다 적어놨는데 지금 이 사회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대한 미래 경제학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책을 안 읽어서 모르겠다. 기업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주류 기업, 삼성과 LG를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요?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가 주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투자처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2010년 송도에 바이오시밀 에너지를 3천억을 투자해서 만들었고요. 2014년도 상반기 2조 투자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8,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제3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요즘에 쌈바 항상 TV에 나오는 그 정면에 보이는 공장이 그때 지은 제3공장입니다.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어요.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에 건강기능식품 95% 이상을 LG 생활건강에 마크를 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메이저 3사 코리아나 화진 아모레퍼시픽 아침 저녁 시간마다 얘기합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화장품만 가지고 돈 벌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어린이 학습지에서도 오메가3를 팔고요. 양코트 아줌마도 오메가3를 팔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한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주류 기업들입니다. 왜 그들이 이곳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책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지출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본인들이. 우리나라 소비의 주체 베이비 부모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170만. 베이비 부모는 약 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력의 60% 이상을 이분들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비에 집중하는 것에 돈이 몰려온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지금 내려가 보시면 골목 노트리마다 CU, 세븐일레븐, LG25 편의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필름을 돌리겠습니다. 1986년도. 과연 지금 편의점 자리가 그 시절에 무슨 자리였을까? 아가방, 꽃가방 자리였습니다. 유아용품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 먹고 살았어요. 왜? 이분들이 그때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데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을 때였어요. 90년대부터 부동산이 한없이 올랐던 거 2006년까지 이분들이 직장만 하던 시기예요. 수요가 있어서 올랐던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특이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지금보다 출산율이 3배 이상 높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분들 아이들도 키워놨고 집도 장만하고 다 먹고 살만해요. 앞으로 이분들이 어디에다가 집중적인 지출을 하겠느냐고. 제가 1963년 토끼 때입니다. 베이비 부모의 제일 막내예요. 올해 57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돈 쓸 곳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생존해 계시고 80을 넘으시고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의 푸념이라고 하죠. 시골에 가는 할머니들이 지금도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사실 죽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푸념이 뭐냐면 부모님 세대들로부터 아이고 환갑잔치만 하고 죽어도 못 먹겠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 다 환갑잔치 해드렸습니다. 오래 사셨다고. 저희 부모님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환갑잔치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사셨냐면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왜? 그 자식이 내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식에게 신세를 오래 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환갑 전에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엄마는 고등어 대가리가 맛있다고 했을까? 실제로 대가리가 맛있나요? 왜 우리 엄마는 밥 먹을 때만 되면 배를 두드리셨어요? 아까 먹어서 괜찮다고. 분명히 드시는 걸 못 봤는데. 왜? 자식들 걷어먹는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일찍 죽을 거니까 내 몸에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환갑 전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환갑이 돼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70, 80, 90. 요즘엔 90 정도 돼서 돌아가셔야 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내 몸에 투자를 안 하셨던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수년간을 평균적으로 병원 침상이나 요양원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다. 그리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그때 다 까먹고 돌아가요. 자식 새끼들 그 고생을 한다. 전 그걸 봤거든요. 전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 아직 한 50년 더 살 겁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 얘기하니까. 재수 없으면 80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요새 보험회사 130세 나온 게 나왔더라고요. 보험회사 만기 상품이 나오면 그게 평균 수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증명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를 살다 죽든 전 이렇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제가 내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는 내 발로 걸음을 옮기다가 내일 죽고 싶습니다. 요양원 침상에, 병원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어디에다 지출을 많이 할까? 내 건강 관리하는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학자들이 21세기, 고령화가 지속되는 21세기가 되면 건강을 관리하는 웰니스 분야에 많은 돈이 몰릴 것이라고 예고를 했던 겁니다. 현재 OECD 선진국의 평균 지출 내용을 보니까 내수입의 약 7분의 1, 15% 정도를 내 건강 관리하는 데 쓰고 있는 게 지금 OECD의 평균입니다. 자, 이 시장의 규모가 무려 1조 달러라는 거예요. 1조 달러. 얼마나 큰 돈이 감이 오십니까? 1,000원만 계산해도 1,000조예요. 환율을. 1,000조는 넘어가니까 1조로 계산하겠습니다.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면 숫자로 들려줘야 알더라고요. 그러면 1,0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자, 1조를 여기다 찾아다가 다 쌓아놨습니다. 사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100만원씩 꺼내가십시오. 여기서. 그냥 갖고 가서 저축하지 말고 매일. 그러면 하루에 100만원씩 1조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대략. 매일 100만원씩 쓰는 거야. 감이 안 오세요? 엄청 오래 써요. 없어집니다. 엄청 오래 써요. 하루에 100만원씩 써서 1조를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2739년 7개월. 이틀을 써요. 사장님들은 집에 가서 계산이 안 돼요.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조 단위가 눌러지지가 않아요. 전문 영업사원들 거 큰 거는 조 단위가 나오는데 일반 가정에 있는 거는 1,000억 단위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못해요. 정확하게 2739년 7개월 이틀을 씁니다. 그렇게 큰 게 여기 1,000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21세기에 건강을 관리하는 웰니스 사업 분야에 돈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보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향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와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제품 좋아야 돼? 보상이 좋아야 돼? 아니요. 더 중요한 건 회사입니다. 우리는 무형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3년 열심히 일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20일날 띵동소리가 안 나. 쫓아가 봤더니 회사가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가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에 현재 126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그 1등을 잡겠다고 나왔다 들어간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 수년간 1,660개의 회사가 나타났다 없어졌습니다. 네트워크. 그런데도 맨날 한 얘기가 뭐 새로 생긴 회사에 가서 줄을 서면 돈을 번대.
줄 서서 돈 벌 것 같은 이놈들은 다 벌었어요. 돈은 줄 서서 버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관리하고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새로 생겼다고 얘기하면 5년 후 그 회사가 살아있으면 그때 와보십시오. 저희들한테도 컨택이 오거든요. 새로운 회사가 나왔다고 사업해보자고 와요. 그럼 5년 후에 그 회사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쓰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내 근본을 맡겨놓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그걸 유추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1903년에 렉소디라는 제약회사로 진행을 했고요. R 슬러시 마크가 저희 회사의 로고입니다. 약국의 간판, 의사의 처방의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천여 가지 이상의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했고요. 아스피린을 대중화에 성공시킨 회사입니다. 지금이 2019년. 정확히 116년 동안 약만 만들어 전문 회사입니다. 오래만 됐다고 좋으나 규모는요. 1952년도에 이미 2만 5천 개의 약국 체인점을 북미 캐나다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에 있는 모든 약국을 다 합치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몇 개나? 2만 500개 정도. 그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을 다 합치면 몇 개나 될까요? 지금 현재 한 2만 5천 개. 약국보다 요양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미 1952년도에 2만 5천 개 약국 체인점을 가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였는데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60년 약부작용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매출이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원래 사건의 발단은 1958년도예요. 1958년도 해마다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나는데 58년도에 유독 많은 신생아들 10,000명 이상의 신생아가 다리가 없는 사지결손 기형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닉 리치치가. 그래서 정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라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때부터 시작한 역학조사의 결과가 60년대에 발표가 되는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때 사건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만든 탈리도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입덧 완화제, 수면유도제를 먹었던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건이 발표되기 전까지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은 임신했을 때도 화학약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먹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발표된 이후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은 아이들까지 하는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임신했을 때 화학약 먹으면 기형아 납니다 하는 건 애들도 다 알아요. 이런 중대한 사건. 난리가 났습니다. 약이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좋은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숨기고 있었구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매출이 클수록 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화학약 안 만들겠습니다. 1970년 동종요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연치료제, 호모패싱 메디신이라고 하는데요. 부작용이 없는 천연의 물질로 약과 동등한 효과를 내는 약. 약의 부작용이 문제였다면 그걸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고요. 1990년에 직접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87년 동안 해왔던 게 뭐냐면요. 제조,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약국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반적인 유통을 87년 동안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유통의 단계를 좁혀보자.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저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모집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다이렉트 세일, 직접 판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법으로 유통의 방법을 바꾼 것뿐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됐을 때 저희는 2조 8천억의 누적 매출을 기록하게 되고 2001년 저희 렉솔은 해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경험이 많은 유수한 회사인 엔리지와의 합병을 통해서 지금의 유니시티로 전 세계 11개국에 5,200억의 자금을 투자해서 동시에 오픈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초기 엄청난 적자를 봤지만 2008년 저희 시스템이 정립되고 심혈관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 유니트는 2년간 8,100%의 성장을 한 게 우리 회사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근거를 맡길 수 있는 이유 저는 확신합니다. 향후 3년 유니시티는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2위의 자리를 가게 될 거고요. 월 매출 1,000억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진 이유는 있습니다. 그냥 회사가 좋아요가 아니에요. 똑똑해지는 소비자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매출 1위를 할 거랍니다. 자, 시장의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전과 달라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건강식품의 품질을 어떻게 판단했어요? 우리 아들이 보낸 거, 우리 딸이 보낸 거, 우리 사위가 보낸 게 품질의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약사가 준 것보다 우리 아들이 보낸 게 더 좋아. 좋고 나쁜 건 나중 문제. 설마 우리 아들이 나 먹고 죽을 걸 보냈겠냐고. 근데 아들은 돈이 없어서 싼 걸 보냈습니다. 자, 이제는 소비 기준이 바뀌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누가 사줬냐가 아니라 스스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제품의 효과가, 효능이 검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은 이제 어떤 회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소비가 시작됐습니다. TV가 고장나면 하이마트 가잖아요. 비슷한 인치수의 크기를 보면 디자인 다 비슷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봐요? 살 때? 뭘 봐요? TV를 사러 가면 똑같이 40인치요. 예? 솔직해서 간혹 브랜드를 본대. 그 거짓말이에요. 매체를 보이는 게 가격이 브랜드는 나중 문제예요. 브랜드 본다는 분들이 백화점 가면 꼭 누워있는 거죠. 자, 가격을 보고 브랜드를 봅니다. 좀 가격이 싼데 보니까 애경에서 만들었고요. 가격은 조금 비싼데 브랜드를 보니까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TV를. 그럼 어떤 거 구매하세요? 조금 비싸도 삼성을 삽니다. 자, 제가 우리 회사가 향후 3년 국내 1위를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전문성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우리는 세제를 만들어서 팔다가 건강식품 시장이 좀 큰다고 하니까 덜썩 갖다 붙이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화장품에 몰입하다가 건강식품을 들여오는 회사가 아니고요. 우리 회사는 다이어트에 집중하다가 건강식품을 들여오는 회사가 아니라 태초부터 제작회사예요. 이제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유니스트의 제품이 임상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누가 사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품질이 검증된 유니스트의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회사의 매출이 1위를 달리는데 문 닫고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유니스트에 제 모든 시스템, 제 모든 근거를 맡겨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제품으로 사업을 하느냐 중요하죠. 먹어보니 좋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바이오스 라이프 C+. 일단 뭐 제품에 관한 얘기들이 있을 테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품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한 문제에 꽂히면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심혈관의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사실 심혈관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그러면 다 뭐라 그러죠? 암이요. 암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암은 예쁘고 착한 병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암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병이에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생존율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9년 전 요맘때 9년 전 4월달이죠. 대구에 출장 가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동호 아빠 나 암이래. 죽을지도 모른대. 대구 출장 가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가서 반드시 살려줄게. 그리고 지금 살려서 잘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게 암이에요. 심혈관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딱 노출되면 두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죽거나.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죽으면 다행입니다. 못 죽으면 주위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심혈관이에요.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심혈관으로 쓰러졌다가 못 죽고 살아나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보셨어요? 누군가의 이걸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처음에는 효도한다고 큰 자식 작은 자식 교대로 하지만 이게 길어지면 서로 미루다가 정말 온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심혈관. 그래서 심혈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서운 심혈관 걸리지 않거나 걸렸다면 노출되었다면 케어하면 되겠죠. 자, 병에 걸렸던 거를 낫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인만 알면 케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불치병은 뭐냐면요. 원인을 몰라서 불치병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
그거는요, 증상은 나타나요. 근데 원인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걸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성 피로가 있다는데 원인을 몰라. 다운 증후군, 지론지수가 떨어지는데 원인을 몰라. 그런데 원인만 알면 다 고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심혈관은 원인을 알아도 지금까지 못 고쳤어요. 의사들.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심혈관의 원인 압니다. 콜레스테롤도 불균형이에요. 우리 몸에 10만 4천 킬로미터의 혈관이 있는데 잘못된 식습관, 오염된 환경, 노화가 진행되면서 내 몸 혈관 안에 LDL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쓰레기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혈관이 있는데 뭘 자꾸 갖다 버려요. 그럼 막히겠죠. 이게 지금 우리 혈관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자가면역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에는 HDL이라고 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얘를 붙잡아서 바깥으로 버려주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문제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쓰레기에야만 늘어나는데 청소부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차여가겠죠. 그래서 동맥경화, 협심증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원인을 알았어. 근데 의사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타틴 의약품으로는 50% 이상의 사람은 부작용 때문에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임상시험을 통해서 증명한다. 먹어봤더니 좋아요. 정상인 43,000명에게 우리 바이오셀라피 C 플러스를 하루에 3포,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8주 동안 먹게 했더니 LDL 쓰레기를 31% 줄였습니다. HDL 청소부를 29% 올렸습니다. 이게 임상 결과예요. 43,000명. 그래서 정말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들 얘기하거든요. 빨리 드시고 옆에 빨리 홍보해서 같이 나으라고. 그걸 빨리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먹으면서. 그래서 꼭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내가 먹어보고 좋아지면 그때 알려줘. 답답한 얘기입니다. 43,000명한테 해봤다고요. 43,000명한테 테스트를 하고 주는데 죽어도 자기가 43,001명째 임상을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 이런 임상을 통해서 우리는 제품을 PDR이라고 하는데 등재를 시켜놓고 있는데 PDR은 뭐냐면요. 미국 의사 약사들이 보는 약학사들입니다. 약 4,000페이지가 넘는데 98%는 ETC,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 2% 정도가 우리처럼 자연치료제 여기 올라가 있는데 유니시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20여 가지의 제품을 그 PDR에 등재시켜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PDR에 등재된 제품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PDR에 등재된 제품은 그 분야의 가장 우수한 제품임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전문가의 견해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제품으로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제품으로 사업을 해서 과연 여기 오신 목적, 돈벌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가 안 된다? 저 그 사업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밥 팔아서 돈 살 때는 쌀밥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동산 치다가 맨날 보리밥 먹기 싫어서 돈 사는 거예요. 나도 쌀밥 한번 먹어보려고. 똑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왜 똑같은 노력을 하고 적은 벌이를 원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케팅 플랜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싸웁니다. 니네보다 우리가 많이 줘. 그렇지 않나요? 타 네트워크를 만나면 서로 지들이 많이 줍니다. 그건 돈을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마케팅은 그렇게 따집니다. 제가 여기서 1차 수당 얼마, 2차 수당 얼마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귀에 안 들어와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 안 되는 방법 90% 이상. 제가 결정하지 않았던 그것과 비교해 주겠다. 자, 네트워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부 프로슈머 마케팅 한다고 합니다. 그죠? 120년 회사가. 프로슈머란 뭐냐면 프로듀서, 제조와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입니다. 그 안에 저희와 같은 프랜차이즈 오너가 직접 전달하는 것. 공통적인 용어는 IBO라고 해요.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독립적 사업자들.
그런데 중요한 거, 프로슈머를 하는 회사가 있냐는 거예요, 국내에. 왜 그들이 나의 매출을 회사가 가져가고 있을까? 암만 해도 안 되는 회사가 물건 만드는 거 보셨어요? 애 터지는 회사가 물건 만드는 거 보셨어요? 그들은 물건 어디서 가지고 와요? 각 제조사에서 OEM 방법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생산 원가는 여기로 갔어요. 제조는 여기야. 그죠? 여기 뭐예요? 유통회사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제조원가 여기다 놓으면 이 회사는 뭘 먹고 살아요? 여기서 소비자에게, 사업자에게 넘겨줄 때 30% 이상의 마진을 먹지 않으면 회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처럼 매출을 올려놓고 이쪽 큰 매출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돈을 줄 수 있는 구조냐 그건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아니 지갑에 돈도 없는 놈이 맨날 돈을 많이 준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유니시티 보상이 훌륭하다는 건 뭐냐면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유일하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갑이 두툼해서 돈이 다른 데로 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은 니네가 많이 줘 싸울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줄 마음을 경영진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을 가져가는 방법 우리 그걸 바이너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유니시티를 유니레벨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물론 브레이크어웨이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아까가 지난 게 없을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의 기본, 나로부터 발생된 모든 매출에 대한 권리를 내가